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하나. 여전히 겨울 날씨라 많이 춥고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형님은 요즘 어떤 운동하세요? 이 겨울에? 저는 주로 실내. 실내 걷기 운동. 우리 두째 형님은요? 전 역시 올해 산소 같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 네네. 걷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외? 실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그러세요? 저희 병원에서도 매일매일 회진할 때 환자분들 무조건 걸으라고 내가 시키거든요. 병원장이 걷지 않으면서 환자한테 걷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우리 큰 형님은 어떤 운동을? 주로 이제 걷기하고 스트레치. 스트레치. 우리 이제 척추를 늘 풀어주니까 아침 저녁으로. 자, 지금 보시면 멋있는 설산이 보이는데요. 자, 유명한 산에는 이 설산을 보기 위해서 갖은 장비를 다 갖추고 오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산이 많아서 그런지 거의 준 전문가의 장비를 갖추고 오늘 산악인들이 많은데, 오늘은 겨울철 산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제가 오늘 약간 그 등산 복장, 산행을 보여준 이런 복장을 입고 나왔는데요. 자, 겨울철 산행 어떻게 보시죠? 겨울 산행은 변수가 많죠. 그렇지.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한가닥 원장님들은 뭐 겨울 산행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 싶은데. 안 갑니다. 딱 잘라서 안 가시는군요.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던 날 저희 아버님이랑, 이게 30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 30년. 이거 내설하게 전봉산이라고 있어요. 그 전봉산에 올라갔는데 정말 눈이 많이 쌓여서 내려올 때 거의 걸어 내려오지 못하고 왜 엉덩이 스키잖아요. 그걸 타고 그냥 아래까지 쭉 내려왔던 그 기억이 지금도 뭐 가물가물하게 납니다. 내려오면서 느낀 게 너무 추워서 그때 사실은 이 배낭에 비상식량이 없었으면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산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까지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겨울 산행할 때는 필요 없는 부분이라도 좀 더 준비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 끼 정도 먹을 식량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한두 끼 정도는 추가로 가져올 때 그냥 가지고 내려오시더라도 준비해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큰 형님은 겨울 산행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우리는 겨울 산행하면 딱 기억나는 게 본과 4학년 때. 본과 4학년 때? 화리대 본과 4학년 때 이제 우리가 제주도 그때 많이 갔어요. 제주도에 그때 졸업여행. 그런데 이제 우리 학년에 예비역 형님이 산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는 김에 꼭 제주도 백록담 그거 사러 자자는 거야. 좋습니다. 했는데 백록담 바로 밑에 텐트를 치는데 그 산장에서 안 자고 이 형은 또 텐트에 잔다는 거야. 진짜 귀여운 야생이시네. 진짜 춥더만. 춥고 그다음에 배는 고픈데 근데 그때 먹었던 라면 그 기억이 남아서 산행하면 이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언제는 한 3,000m 한번 산행을 도전하려고 그래요. 요새 뉴스 보면은 겨울철에 왜 무리하게 산에 올라갔다 갑자기 체력 뚝 떨어지거나 고립되거나 또 심장마비 이것 때문에 유명 달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가닥 우리 형님들하고 겨울철 운동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의원이 사당역에서 관악산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한의원. 그럼 올라가신 분은 출근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컬러풀한 옷들이 그냥 이렇게 그 등산 행렬을 나는 늘 차 안에서 지켜봅니다. 차 안에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등산하시다가 다쳐서 한의원에도 많이 오시는데 참 건강한 단골 환자분이 그 자기 체력을 위해서 등산을 하다가 한번 관절을 다쳐버리면 참 심하게 부상을 입는 분들은 60대, 70대 때 회복이 잘 안 되면서 그때부터 건강 신호가 이렇게 꺾여서 모든 것들이 기능이 쇠퇴해지는 이런 걸 많이 봐요. 다치는 경우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과요불급이라고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100번 잘 하다가 그렇죠. 한 번 심각한 부상 아니면 추위나 이런 것들로 인한 동맥경화 심근경색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겨울철 산행에 대해서 주의점을 형님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등산하면은 이제 모든 에너지가 하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체의 에너지, 길을 걸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근육이나. 그다음 또 알다시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까 심폐기능이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 스트레스.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가장 좋은 심신 운동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다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무리하게 가다 보면은 건조기나 간절, 특히 겨울에 냉기의 상에서 굉장히 고생하니까 몸에 맞게 하는 게 좋고요. 무리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특히 이제 겨울에는 체온 유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겨울철은 무조건 체온 유지죠. 체온 유지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오기 때문에 보온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 냉기가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목도리라든가 방수, 장갑, 핫백 철저히 방안을 하고 하시는 것이 저는 늘 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겨울에 산행해서 몸 상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핫백 요즘 뭐 많이 챙기시는데 저거 아세요? 핫백? 발바닥에 있는 거? 발바닥 핫백, 좋네. 그 발등 등산할 때. 핫백, 오. 손바닥 핫백. 이 종류 많아요. 그거 저기 진료할 때 하고 하면 되게 좋아요. 아, 이미 쓰고 하고 계시군요. 있네, 둘이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실내에서도 신경 쓰시네요. 실내에서도 발바닥이 따뜻하면은 정말 일할 때. 나도 해봐야겠다. 해보세요. 되게 좋겠네. 좋아요. 네. 전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겨울 산은 기온이 평지보다 좀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산행을 하게 되면은 요산이지, 요산. 요산 결정이 더 잘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통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등산할 때 산에 올라가서 막걸리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통풍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통풍 때문에 한번 고생하신 분들이라면 절대 무리해서 겨울철에 산행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 등산 음주 반드시 정상 찍고 내려와서 밑에 내려가시면 식당에 술 많이 팝니다. 거기서 마셔야지, 술 지고 올라가서 굳이 올라가서 마시는 분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마시자. 뭐 산도 즐겁게 갔다 오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저도 최근에 등산 관련 일이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겨울산이죠. 네, 겨울산에 만약 가게 된다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방한 필수고, 이렇게 두꺼운 것까지 해야 돼 할 정도의 그 옷들을 준비하고, 또 하나가 저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험 있는 사람이 꼭 한 명은 같이 가는 게 좋다. 왜냐면 예상 못한 일이 날씨 좋을 때보다 훨씬 겨울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 경험 많은 사람과 함께 겨울산을 가게 된다면 가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땀이 좀 많이 나는 체질인 분들은 속 내일을 여벌로 하나 가져가셔가지고 꼭대기 찍고 내려오기 전에 갈아입고 오시면 훨씬 좋아요. 맞아. 땀이 나니까. 근데 어디서 갈아입죠? 알았어. 상의 탈의해야죠. 최소한 상의 정도는 빠르게 갈아입고 오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그런 얘기시죠. 여름철 중풍과 겨울철 중풍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차이가. 네. 산속에서 만나는 그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오는 심혈관 중풍은 동맥이 얼어붙거나 좁아져서 대부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름철하고 좀 다르거든요. 여름은 땀을 많이 흘려서 피가 걸쭉해져서 혈전 때문에 막힌다면 겨울은 혈관 축소로 문제가 되는데, 산속에서 진짜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이건 즉사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새벽에 찬바람을 갑자기 맞는, 특히 이 심혈관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철저히 조심하시고 준비운동 충분히 하시고. 가끔 아침 일찍 산에 간다고 딱 해 뜰 때 딱 올라갈 때 내려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너무 과한 느낌이 아닌가 저는. 왜냐면 어두워서 위험도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죠? 그래,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산에 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스트레칭,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다 올라가서 정상에서 뭔가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실제로는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부터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풀고 움직임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약간 몸이 좀 따뜻해진 느낌이 들고 땀이 아직 나지 않았어요. 날 듯말듯한 정도에 제대로 올라가면 아마 좀 더 준비 운동이 잘 돼서 덜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왜 산행하면 피톤치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겨울철에도 우리 피톤치드 때문에 산에 가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피톤치드 하면은 식물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항산화 성분인데 혈액을 맑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항균 작용이 강하고 산화 방지, 해독 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쓰리고 질환이라든가 암 환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겨울에도 나와요. 봄, 여름에는 주로 이제 덥기 때문에 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가을이라든가 겨울 되면 특히 줄기라든가. 줄기 쪽에서 주로. 네, 줄기는 또 뿌리에서도 나와요. 뿌리에서 나오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량이 어떤 방출되기 때문에 꼭 봄, 여름만 있는 게 아니라 추울 때도 나오기 때문에 뭐 겨울 산행하다 보면은
그 향을 맡을 수가 있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죠. 예. 아, 겨울철에도 줄기에서 피톤치드가 꽤 많이 나온다는 건 저도 또 네, 뿌리에도 나와요. 아, 뿌리에서도 겨울에도 많이 나오는군요. 저는 봄, 더운 여름 여기만 이제 우리 피톤치드 막 살림용 하러 가는데 겨울도 충분히 나온다는 거.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면 자, 우리 겨울철 산행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겨울 산행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큰형님께서 한번 진맥 한번 내려주시죠. 그래요. 추운 날 같은 경우는요, 야외에서 어떤 운동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하면서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반드시 스트레칭이라든가 맨손 체조,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굉장히 좋고 방한하면서, 그 다음에 겨울 운동이라고 햇살이 따뜻할 때 하는 게 좋아요. 추울 때 하면 도리어 독이 되니까 오전 한 10시부터 오후 2시 정도에 제가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뭐 등산이나 달리기는 건 안 좋으니까 실내 뭐 운동도 괜찮으니까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겨울철에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봄, 여름, 가을 야외에서 산책하고 걷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 유독 겨울만 실내 러닝머신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할 때 원칙이 존 2 운동을 해요. 존 2? 존 1에서 존 5까지 있어요. 이게 심장 박동수에 따른 운동의 강도를 얘기합니다. 존 네. 구역 1단계, 2단계, 2단계. 운동의 강도는 네. 맥박수로는 120회에서 140회. 그다음에 걸으면서 옆 사람하고 약간 헐떡거리면서 대화를 할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이 제일 좋은 것은 젖산 역치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하면 젖산이 발생해서 네. 운동의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젖산 많이 발생할수록 운동의 역효과가 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당한 젖산이 생길까 말까. 그 정도에서 딱 멈추는 운동. 맥박수로는 120에서 140. 호흡으로는 약간 거칠지 않은 숨소리로 옆 사람과 대한 이런 정도로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면 가장 무난한 운동이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두 분 원장님 말씀 명심하시고요. 덧붙여서 음주 운전보다 더 무서운 음주 산행 절대 안 됩니다. 네, 음주 산행. 음주 산행. 네. 말되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얘기 나눠봤는데 한 가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 가닥 합시다.